사무소 창업과 마케팅과 수주에 관련된 그 경영적인 측면, 또 사무소 운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이 강의를 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청년들이 이 창업하는 물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취업도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야 이 취업이라든가 세금도 잘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통계를 보시면은 외국으로 떠나서 안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여건과 또 정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자, 사무소 창업과 운영, 그리고 마케팅과 수주. 수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죠. 예, 사무소의 생존에 달려있는 수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이 AI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건축사 사무소를 여러분의 다른 비즈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장 내 사무소, 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해야 되고 또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사무소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직원이 필요하게 되면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앞서 강의한 사업자 등록증 이거 개설하는 것도 개인으로 해야 될지 법인으로 해야 될지 이런 내용도 이미 강의를 했죠. 이런 내용으로 아주 실질적인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이거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뜬구름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존이고 월별로 돈이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자영업자 통계를 보면은 1년 안에 망하는 사람이 거의 50%잖아요. 3년까지 유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뭐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망하죠. 5년까지 버틴다면 거의 뭐 90%가 망하고 10%만 이제 남는 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건데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건축 전문직으로서의 삶이 창업과 승진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창업, 즉 오너가 되느냐 아니면 승진,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서 진짜로 신입사원부터 끝까지 올라가서 대표이사가 되는 이런 두 개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창업 오너, 창업의 오너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직원, 고용인으로 삶을 사는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입니다. 결국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조직 생활로 평생을 마무리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정말 내가 승진해서 회사 대표이사까지 가느냐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창업도 개인으로 하느냐 동업을 하느냐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이 직장인의 삶이 50대 초반, 50대 중반이면은 다 아웃돼요. 다 아웃됩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부터 아웃되고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 직원으로 있을 때 뭐 한 50대 중반 되면은 이제 회사 경영 문제 때문에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전문직으로서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미 강의했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3월달 기준인데요. 3월달 개업 건축사 통계를 보시면 전국에 14,587개소가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4,635개소가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약 200개에서 300개의 사무소가 창업하고 있다.
매년. 전문직의 장점이 뭡니까? 은퇴가 없다는 거죠. 은퇴가 없다. 이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은퇴가 없으니까 폐업을 안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나이 70, 80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폐업하지 않고 나이 80까지 일을 하고, 시장은 다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설계자에서 경영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설계자에서 경영자로 간다. 개설을 하게 되면은 사장이지 않습니까? 사장이면은 이 업무에 관련된 비용들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의 직분이 설계자에서 경영자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설계자는 건축 전문직으로서 말 그대로 실무를 쌓고 테크니컬한 인포메이션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또 인허가 업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준공하고 굉장히 전문직의 업무를 막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사무소를 개설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경영자가 되고, 매달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봉급, 급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격리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월 격리를 뭐 200만 원씩 주고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계자가 경영자의 역할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경영 수업이라는 것을 받지 않고 바로 사무소를 개설해서 경영자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게 돼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에 관련된 이런 교육이라든가 마음 자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바로 그냥 경영 전선에 나가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사무소를 문 닫게 되고 빚더미 앉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먼저 이 경영 수업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계는 A학점인데 경영은 F학점이에요. 실제로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뭐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뭐 잡지에 나오는 건축사, 뭐 작품은 뭐 그럴싸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실제 사무소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보면 경영이 엉망인 사람도 많습니다. 직원들 봉급을 못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소를 선택을 할 때도 급여가 밀리는 곳에 가시면 안 돼요. 급여가 밀리는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급여가 밀린다는 것은 경영은 F학점이라는 거예요. 경영은 F학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용과 노동과 시간을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설계사무소 소장한테 배운다 뭐 그런 도제식 방식. 예전에는 이런 도제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뭐 봉급을 안 줘도 뭐 참고 다녔다 뭐 이런 영웅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1개월만 밀리고 2개월만 밀려도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바로 급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은 회사 압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급여가 밀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영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역시 사무소를 열었을 때 봉급이 밀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6개월 봉급을 확보를 해놓고 아니면 1년치 봉급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절하게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뭐 하고 건축업계에서 뭐 존경받는 건축사일지 모르겠지만, 경영은 적자가 있고 빚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런 사람은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게 맞아요. 큰 사무소 가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자 같은 경우는 건축 작품도 좋아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돈을 벌어야 된다.